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큰 며느리가 소파에 편안히 앉아 말했어요. 온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서요. 나는 이런 거 정말 못해서. 서연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그러게. 서연이는 워낙 잘하니까 서연이 덕분에 내가 편하게 지내고 있어. 고마워. 언니의 시선이 제게 향했어요. 그 눈빛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죠.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끝내고 나온 저를 보면서 손에는 사과를 들고서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건 감사가 아니라 비웃음이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겠다는 네가 전부 해라 이런 느낌으로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년 동안 혼자서 감당해온 모든 명절들이 떠올랐거든요.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인 인간인지 깨닫게 해줄 날이 과연 올까요? 시어머니는 왜 형님 편만 드시는 걸까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서연입니다. 올해로 49이죠. 수도권에 있는 중소병원에서 야간 간호조무사로 일하고 있어요. 벌써 이 일을 시작한 지도 10년이 넘었네요. 남들은 힘들다고 하지만 저에게는 오히려 편한 면이 있거든요. 밤에 일하면 낮에는 집안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은 추석 연휴 첫날이었습니다. 어젯밤 근무를 마치고 집에 들러 준비물을 챙겨서 바로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 진수 씨는 이미 먼저 가 계셨죠. 여보, 고생했어. 일찍 와서 미안해. 진수 씨는 늘 그래요. 미안하다는 말은 자주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행동은 잘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는 성격이죠. 시댁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까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오셨어요. 어머, 서연아. 벌써 왔구나. 고생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시어머니 이정희 어머니는 올해 74이세요. 겉으로는 두 며느리를 똑같이 대하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큰 며느리 쪽으로 기우시죠. 그래도 직접적으로 차별하시지는 않으세요. 그게 더 힘들 때도 있지만요. 언니는 언제 오신다고 하셨어요? 아직 안 온다고 하더라. 아마 저녁 때나 올 거야. 역시나 그랬습니다. 큰언니 최미경은 늘 저보다 한참 늦게 와요. 전업주부인데도 말이죠. 그래도 오시면 말솜씨가 좋아서 어머니를 잘 모셔요. 저보다 훨씬 영리하게요. 그럼 제가 부엌부터 정리할게요. 그래, 내가 제일 손 빠르니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이 빠르다는 게 칭찬인지 당연하다는 뜻인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명절마다 부엌은 제 몫이었습니다. 짐을 방에 놓고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싱크대에는 이미 갖가지 재료들이 쌓여 있었죠. 배추김치, 깍두기, 고사리, 도라지, 시금치. 모두 제가 손질해야 할 것들이었어요. 진수야, 와서 좀 도와줘. 그래. 뭘 하면 돼? 남편이 부엌 문턱에 서서 물었어요. 하지만 정작 앞치마를 매거나 소매를 걷어붙이지는 않았죠. 됐어요. 그냥 어머니랑 계세요. 그래. 그럼 나는 아버지 성묘 준비하고 있을게. 결국 남편도 나가버렸어요. 언제나 그랬듯이요. 홀로 남은 부엌에서 저는 차근차근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고사리부터 다듬었어요. 하나하나 뜯어내면서 생각에 잠겼죠. 언제부터였을까요? 명절이 이렇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한 게 말이에요. 신혼 초에는 그래도 설렜던 것 같은데요. 시댁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새롭고 즐거웠거든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어요. 어느 순간부터 저는 명절마다 부엌에서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다른 가족들이 거실에서 웃고 떠들 때 저 혼자 설거지를 하고 음식을 준비하고 뒷정리를 했어요. 서연아, 물 좀 가져다 줄래?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거실에서요. 네, 금방 갖다 드릴게요. 냉장고에서 찬물을 따라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와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명절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고마워, 서연아. 천만에요. 다시 부엌으로 돌아가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나는 왜 늘 이런 역할만 하고 있을까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책임감이라는 이름으로요. 도라지 껍질을 벗기면서 손끝이 아려왔어요. 찬물에 오래 담가둔 탓이겠죠. 그런데 이 아픔이 제 마음의 아픔과 겹쳐 보였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큰아들 가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드디어 언니가 오셨나 보네요. 어머, 미경아. 언제 왔어? 어머니 목소리가 한결 밝아졌어요. 확실히 다르긴 하네요. 방금 도착했어요. 차가 너무 막혀서요. 서연이는 어디 있어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어. 아, 그래요? 제가 도와드려야죠. 언니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단정한 원피스에 화장도 깔끔하게 하고 계셨죠. 서연아, 고생하고 있네. 내가 뭘 도와줄까? 아니에요, 언니. 거의 다 끝나가요. 그래도 어떻게 혼자서 이 많은 걸 다 하니? 나도 뭔가 해야지. 언니는 정말 말을 잘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앞치마도 매지 않고 서 계셨죠. 손에는 새로 받은 듯한 네일아트가 선명했어요. 정말 괜찮아요. 이제 시금치만 묻히면 돼요. 그래. 그럼 내가 어머니랑 있다가 상 차릴 때 도와줄게. 결국 언니도 나가셨어요. 거실에서 어머니와 즐겁게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시금치를 다듬으면서 문득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지쳐 보였을까요?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는 구부정했어요. 밖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어요. 저만 빼고 모두가 함께 있는 것 같았죠. 마치 저는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좀 달랐으면 좋겠다고요. 언제까지 이렇게만 살아야 할까요? 늘 뒤에서 뒷바라지만 하면서요. 하지만 곧 그런 생각을 지워버렸어요. 이미 2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는데 지금 와서 뭘 바꿀 수 있겠어요? 서연아, 상 차려도 될까?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네, 거의 다 됐어요. 고생했어, 정말. 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기대감이 스물거렸어요. 이번 명절에는 정말 뭔가 달라질까요? 상을 차리는 동안 언니는 거실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가끔씩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저는 혼자서 그릇들을 하나씩 식탁에 옮겼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새로 나온 건강식품 드셔보세요. 텔레비전에서 봤는데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미경이가 챙겨주니까 고맙지. 언니는 정말 이런 걸 잘하세요. 말솜씨도 좋고 어머니 비위도 잘 맞추시죠. 저는 그런 재주가 없어서 늘 음식으로만 정성을 표현했는데요. 자, 다 차렸어요. 제가 마지막 국그릇을 올려놓으니까 언니가 일어서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다. 이 많은 걸 혼자서 다 했어? 별거 아니에요. 사실 별거 아니라는 건 아니었어요.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서서 일했거든요.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죠.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남편 진수 씨와 시아버지, 그리고 언니의 두 아들까지요. 10살, 12살 되는 조카들이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그래, 이제 먹자. 서연이가 정성껏 해줬다.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모두들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마지막에 앉았죠. 언제나 그랬듯이요. 와, 이거 정말 맛있어 보인다. 큰 조카가 전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참 솔직해요. 맛있으면 맛있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바로바로 표현하죠. 천천히 먹어라. 언니가 아들들에게 말했지만 정작 본인은 젓가락도 제대로 들지 않고 계셨어요. 다이어트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서연아, 너도 많이 먹어. 고생했으니까. 어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사실 저는 먹을 기운도 별로 없었어요. 계속 서서 일하다가 앉으니까 오히려 속이 메스꺼웠죠. 네, 잘 먹겠습니다. 그래도 대답은 했어요. 가족들이 제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은 있었거든요. 엄마, 이 나물 뭐야? 작은 조카가 물었어요. 고사리야. 서연이 고모가 정성껏 만들어준 거니까 많이 먹어. 언니가 대답하셨어요. 그래도 제가 만들었다고 정확히 말씀해 주시네요. 식사가 끝나니까 모두들 거실로 이동했어요. 텔레비전에서는 명절 특집 예능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죠. 아이들은 바닥에 앉아서 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서연아, 설거지는 내가 도와줄게. 진수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벌써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결국 저 혼자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빈 그릇들을 하나씩 들어서 부엌으로 옮겼죠. 생각보다 양이 많았어요. 거실에서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무슨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보고 있나 보네요. 저만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말이에요. 서연아, 내가 도와줄까? 언니가 부엌 문턱에 나타났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말 미안하다. 나는 이런 거 정말 잘 못해서. 언니의 단골 멘트였어요. 이런 거 잘 못한다고요. 하지만 설거지가 뭘 못해야 할 일인가요? 정말 괜찮아요. 들어가세요. 결국 언니도 거실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죠. 찬물에 손을 담그니까 차갑더군요.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쪽을 흘끔 봤어요. 언니는 어머니 옆 소파에 편안히 앉아 계셨죠. 다리까지 꼬고 말이에요. 그때 문득 화가 났어요. 왜 늘 저만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걸까요? 언니는 늦게 와서 손도 까딱하지 않고 식사 후에는 소파에서 쉬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그런 감정을 드러낼 수는 없었어요. 괜히 분위기만 안 좋아지겠죠. 서연아, 물 좀 가져다 줄래? 또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네, 금방요. 손을 닦고 찬물을 따라서 거실로 나갔어요. 모두들 편안하게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고마워. 어머니가 물을 받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어요. 설거지를 계속하면서 생각했어요. 언제까지 이럴까요? 매번 명절마다 이런 식으로요. 저만 부엌에서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편안히 쉬고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상했어요. 언니는 전업주부인데 왜 늘 이런 일에 서투른 척 하실까요? 분명히 집에서는 요리도 하시고 설거지도 하실 텐데요. 혹시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닐까요? 저보다 나이도 많으시고 시집도 먼저 오셨는데 이런 일들을 저에게만 맡기시는 게 말이에요. 서연아, 정말 고생했어. 설거지를 다 끝내고 행주로 손을 닦는데 언니가 또 나타나셨어요. 아니에요. 다음에는 내가 도와줄게. 정말로. 하지만 그 다음에는 언제일까요? 벌써 몇 년째 같은 말을 들었거든요. 거실로 돌아가니까 모두들 여전히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저만 혼자 서서 일한 시간이 1시간 넘게 흘렀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어요. 소파에 앉으려고 했는데 이미 자리가 없었어요. 언니와 어머니가 큰 소파를 차지하고 계셨고 남편과 시아버지는 작은 소파에 앉아 계셨거든요. 결국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았어요. 다리도 아프고 어깨도 결렸는데 편안한 자리는 없더군요.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 걸요. 명절마다 반복되는 이 패턴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언니는 늘 늦게 오시고, 늘 이런 일에 서툴다고 하시고, 늘 소파에서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저는 늘 먼저 와서, 늘 혼자 일하고, 늘 마지막에 딱딱한 의자에 앉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마음 한편에 작은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거든요. 혹시 제가 너무 예민한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뭔가 이상한 걸까요? 텔레비전 화면을 보면서도 제 마음은 온통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불안한 기분이 점점 커져갔죠. 그해 추석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언니는 늦게 오셨고 저는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죠. 하지만 그날은 조금 다른 일이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데 어머니가 지갑을 꺼내셨거든요. 민준아, 성준아, 할머니가 용돈 줄게. 언니의 두 아들에게 각각 10만 원씩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은 신이 나서 받았죠. 할머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할머니. 그 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조금 아팠어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도 아들 하나, 딸 하나 있거든요. 대학생이 된 준호와 고등학생 은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 아이들에게는 용돈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요. 어머니, 뭔가 말하려고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런 걸 직접 말하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준호랑 은지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결국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래. 준호랑 은지도. 어머니가 그제야 생각나셨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지갑을 열어보시더니 곤란한 표정을 지으셨죠. 어머, 현금이 부족하네. 미안하다. 다음에 줄게.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제가 얼른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죠. 언니 아이들에게는 바로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에게는 다음에 준다고 하시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오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지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할머니는 왜 우리한테만 용돈을 안 주셔요? 그런 게 아니야. 현금이 부족하셔서 그런 거야. 하지만 큰아버지 집 형들은 매번 받잖아요. 아이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다음에 받을 거야.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봐서는 다음에도 같은 일이 반복될 게 뻔했거든요. 은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차창 밖을 바라보는 아이의 뒷모습이 조금 서글퍼 보였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남편과 이야기했어요. 여보, 오늘 어머니가 그러신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뭘? 용돈 말이에요. 언니 아이들한테만 주시고. 그거 깜빡하신 거 아닐까? 남편은 늘 그래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으려고 하죠.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매번 그래요. 그래도 어머니가 일부러 그러시겠어? 다음에는 분명히 주실 거야.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정말 깜빡하신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그 뒤로 명절이 올 때마다 같은 일이 반복되었어요. 언니 아이들은 항상 용돈을 받았고 우리 아이들은 항상 제외되었죠. 어느 해에는 아예 더 당황스러운 일이 있었어요. 설날 아침에 전화가 왔거든요. 언니에게서요. 서연아, 죄송해.
우리 오늘 못 갈 것 같아. 네. 왜요? 집에 일이 좀 생겼어. 정말 미안해. 갑작스러운 연락이었어요. 이미 음식 준비를 다 해놓은 상태였는데 말이에요. 무슨 일인데요? 그냥 급한 일이 생겼어. 어머니께도 잘 말해줘. 그게 전부였어요. 더 자세한 설명은 없었죠. 어머니께 말씀드리니까 많이 실망하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래? 잘 모르겠어요. 급한 일이 생겼다고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참 아쉽네. 어머니는 며칠 동안 기분이 안 좋아 보였어요. 큰아들 가족을 못 보셔서 서운하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동네 마트에서 언니를 아는 분을 우연히 만났거든요. 어머, 서연 씨. 명절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어요. 미경 씨네는 어디로 여행 갔다 오셨던데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여행이요? 네, 설날에 근교로 가족여행 갔다 오셨다면서요.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다고. 집에 일이 생겨서 못 온다고 하시더니 여행을 가신 거였어요. 거짓말을 하신 거죠. 그날 집에 돌아와서 한참 동안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왜 거짓말을 하셨을까요? 그냥 여행 간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걸까요? 아, 그러면 어머니가 서운해 하시니까 그런 거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짓말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더 화가 나는 건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언니네가 오지 않는다고 해서 계획을 바꾸지도 않았고 여전히 시댁에 가서 명절을 보냈거든요. 어머니가 혼자 계시면 안 되니까요. 하지만 언니네는 자기들만 즐겁게 여행을 다녀오신 거예요. 어머니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요. 그날 밤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어요. 여보, 언니가 거짓말한 거 알아요? 무슨 거짓말? 설날에 집에 일이 생겼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여행 간 거래요. 정말? 네. 온천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었다면서요. 남편도 당황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왜 거짓말을 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기분이 너무 안 좋아요. 그래도 뭐, 가족끼리 여행 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남편은 여전히 언니를 감싸는 말을 했어요. 문제는 거짓말이에요.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는데 왜 거짓말을 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역시나 갈등을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날부터 제 마음속에 작은 분노가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냥 성격 차이려니 환경이 다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용돈 문제도 그렇고 거짓말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닌 것 같았어요. 뭔가 계산된 느낌이었거든요. 언니는 정말 영리하세요. 표면적으로는 저를 존중하는 것처럼 행동하지만 실제로는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상황을 만드시죠. 늦게 와서 일은 안 하고 어머니와는 친밀하게 지내고 아이들은 특별 대우받고 심지어 거짓말까지 해서 자기들만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죠. 말하면 제가 질투하는 사람처럼 보일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혼자서 이 모든 감정을 삼켜야 했어요. 분노도 서러움도 억울함도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보면서 생각했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참고만 있어야 할까요? 하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뒤척일 뿐이었죠. 그날 밤 명절이 끝나고 모든 일이 마무리되었을 때였어요. 가족들은 하나둘 집으로 돌아갔고 시댁에는 저희와 어머니만 남았죠. 부엌에는 산더미 같은 그릇들이 쌓여 있었어요.
이틀 동안 사용한 모든 식기들이었죠. 큰 냄비부터 작은 찬그릇까지 정말 끝이 없어 보였어요.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오셨어요. 서연아, 정말 고생했다.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긴, 내가 없었으면 이번 명절 어떻게 보냈겠니? 어머니는 진심으로 고마워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더 무거워졌죠. 내가 있어서 명절이 돌아간다. 정말 고마워. 감사의 말씀이었지만 왠지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짐을 진 기분이었거든요. 내가 있어서 명절이 돌아간다. 그 말은 곧 제가 없으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저만 이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뜻이고요. 내일은 좀 쉬어. 너무 고생했으니까. 네, 어머니. 어머니가 거실로 나가신 후 저는 홀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찬물이 손을 스쳤을 때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죠. 왜 이렇게 서러운 걸까요? 분명히 감사하다고 해주셨는데 왜 마음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 1시간 넘게 설거지를 하고 나니까 손가락이 퉁퉁 불어 있었어요. 찬물에 오래 담가둔 탓이겠죠. 마지막 그릇을 닦으면서 깊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여보, 아직도 해?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거의 다 끝났어요. 고생했어. 빨리 들어와서 쉬어. 남편은 저를 걱정해 주는 것 같았지만 정작 도와주지는 않았어요. 그저 말로만 고생했다고 할 뿐이었죠. 마지막 정리를 끝내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이미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여보. 응? 나 오늘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이틀 동안 계속 일했으니까. 그게 아니라 뭔가 털어놓고 싶었어요. 용돈 이야기도, 언니의 거짓말도, 오늘 어머니가 하신 말씀도요. 언니는 정말 편해 보여요. 뭐가? 늘 늦게 와서 일도 안 하고 식사 후엔 소파에만 앉아 있고. 그래도 가족인데 뭐. 남편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나는 왜 늘 이런 일만 해야 하는 걸까요? 당신이 워낙 잘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잘한다고요? 그게 위로가 되는 말일까요? 난 잘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그럼 안 하면 되잖아. 어떻게 안 해? 그럼 누가 해? 미경이 언니가 하겠지.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언니가 정말 하실까요? 여보, 나 정말 힘들어요. 알아. 그런데 어쩌겠어, 가족인데. 또 가족이라는 말이었어요. 가족이니까 참아야 하고, 가족이니까 이해해야 하고, 가족이니까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냥 넘겨. 크게 신경 쓰지 말고. 남편은 이렇게 말하고는 다시 핸드폰을 보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는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는 것 같았죠. 저는 화장실에 가서 세수를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거든요. 눈가는 퀭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했을까요? 예전에는 명절이 즐거웠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었을까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어요. 남편은 벌써 잠들었는지 코를 골고 있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집에서 나는 그냥 편한 사람이구나. 일을 시켜도 불평하지 않는 사람, 늘 참고 견디는 사람, 늘 뒤치다꺼리를 하는 사람. 언니는 다르세요. 똑같은 며느리인데도 훨씬 편안하게 지내시죠. 늦게 와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고 일을 안 해도 이해받고 심지어 거짓말을 해도 들키지 않고요.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제가 너무 착해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만만해서일까요? 생각할수록 화가 났어요. 하지만 그 화를 어디에 풀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하고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도 없고
언니와 직접 대화하기에는 너무 어색하고요. 결국 저 혼자 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하는 거죠. 새벽 2시가 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온갖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이대로 계속 살아야 할까요? 앞으로도 명절마다 이런 식으로요? 아이들이 커서 결혼하면 저도 시어머니가 될 텐데, 그때도 이런 식으로 며느리를 대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가 변해야 할까요? 언니처럼 좀 더 영리하게, 좀 더 계산적으로요. 하지만 그게 가능할까요? 이미 20년 넘게 이런 식으로 살아왔는데요. 창밖으로 새벽 공기가 스며들었어요. 이제 명절도 끝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했죠. 하지만 제 마음은 예전과 달라져 있었어요. 뭔가 바뀌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강해졌거든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박함이 가슴 깊숙이 자리 잡았어요. 다음 명절에는 달라져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바꿔보겠다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마음만큼은 단단해졌어요. 더 이상 혼자서만 모든 걸 감당하지는 않겠다고, 더 이상 편한 사람으로만 살지는 않겠다고요. 그날 밤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는 정말 변할 때가 됐다고요. 새벽에 잠이 깨어서 부엌으로 나왔어요. 물을 마시려고 했는데 어제 정리한 그릇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는 걸 보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났어요. 결혼 초 첫 명절이었어요. 26살 때였죠. 그때 저는 정말 열심히 했었거든요. 시댁에서 인정받고 싶어서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이고요. 서연이가 참 잘하네. 어머니가 처음으로 칭찬해 주셨을 때의 기분을 아직도 기억해요. 정말 기뻤거든요.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건구나 싶었죠. 그래서 더 열심히 했어요. 명절마다 빠진 적이 없었죠. 몸이 아파도 일이 있어도 항상 먼저 와서 마지막에 떠났어요. 언니가 시집 오신 건 제가 시집 온 지 3년 후였어요. 처음에는 저도 선배 며느리로서 도와드리려고 했죠. 서연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언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셨어요. 요리도 서툴고 집안일도 익숙하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더 많이 했죠. 서연이가 있어서 다행이다.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여전히 서툴다고 하시는데 어머니와는 점점 가까워지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어디서 사셨어요? 정말 예뻐요. 어머니 피부가 정말 좋으세요. 뭘 쓰시는지 알려주세요. 언니는 이런 말들을 정말 자연스럽게 하셨어요. 저는 그런 말들을 할 줄 몰랐거든요. 처음에는 부러웠어요. 어떻게 저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하고요. 그런데 점점 다른 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서툴다고 하시면서도 실제로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는 걸 지켜보기만 하시는 거죠. 그때도 저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사람마다 다르니까 하고 생각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때부터였어요. 제가 혼자서 모든 일을 하게 된 게요. 저는 왜 그때 눈치채지 못했을까요? 언니가 정말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어느새 저에게는 기준이 없어져 있었어요. 얼마나 해야 충분한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었던 거죠. 참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어요. 먼저 나서는 게 좋은 며느리라고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건 미덕이 아니었어요. 그냥 기준을 포기한 거였죠. 서연이는 워낙 잘하니까. 이 말이 처음에는 칭찬으로 들렸는데 나중에는 당연하다는 뜻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잘하니까 더 하라는 거였고 잘하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는 거였죠.
그러면서 언니는 점점 편해지셨어요. 늦게 와도 일을 안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거든요. 미경이는 아직 서투르니까.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년이 지나도 여전히 서툴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야 했어요. 서투른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라는 걸요. 그리고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저라는 걸요. 제가 너무 잘했던 거예요. 너무 완벽하게, 너무 당연하게, 너무 불평 없이요. 그래서 아무도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 않게 된 거죠. 서연이가 있으니까 괜찮다. 서연이가 하면 되니까 괜찮다고요. 이제야 알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요. 인정받고 싶어서였어요. 착한 며느리라는 인정, 잘한다는 칭찬, 고맙다는 말들이 좋아서요.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런 말들도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요. 그렇게 20년이 흘렀어요. 저는 계속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점점 편해졌죠. 물을 한 모금 마시면서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야 보이는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 기준을 없앤 거였다는 것.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했는데 결국 편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당연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이 모든 걸 깨달으니까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하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 후회스럽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조금 후련하기도 했어요. 이제야 문제가 뭔지 정확히 알게 되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저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어요. 이제는 정말로요. 그의 추석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예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는 이미 마음의 준비를 끝낸 상태였다는 거죠. 이번에는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명절 일주일 전에 어머니로부터 뜻밖의 전화가 왔어요. 서연아. 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내가 늦게 와도 된다.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가 저에게 늦게 와도 된다고 하시다니요. 네. 왜요? 미경이가 이번에는 자기가 일찍 와서 준비하겠다고 하더라. 더욱 놀라운 소식이었어요. 언니가 먼저 와서 준비하겠다고요? 정말요? 응. 평소에 내가 고생이 많다면서 이번에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더라고.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좀 편하게 와. 오후에 와도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게 서 있었어요. 도대체 무슨 바람이 분 걸까요?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하니까 남편도 의외라는 반응이었어요. 정말? 미경이 언니가? 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럼 다행이네. 당신도 좀 쉴 수 있겠다. 하지만 저는 왠지 석연치 않았어요.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요. 명절 당일 저는 일부러 천천히 준비했어요. 평소 같으면 새벽부터 서둘렀을 텐데 이번에는 오전 내내 집에서 여유롭게 보냈죠. 당신 괜찮아? 너무 늦는 거 아니야? 남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가 늦게 와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언니가 일찍 가셔서 준비하고 계실 거예요. 오후 2시쯤 시댁에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4시간이나 늦은 시간이었죠. 마당에 언니 차가 이미 와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뭔가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어머니가 마당으로 나오셨는데 표정이 좀 어두우셨거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아. 왔구나. 언니는 어디 계세요? 부엌에서 음식 준비하고 있어. 어머니의 대답이 힘없어 보였어요.
뭔가 잘못된 건 아닐까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래. 그러면 좋겠다. 어머니의 표정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제가 와서 다행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부엌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죠. 언니가 앞치마를 두르고 서 계셨는데 그 모습이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머리는 흐트러져 있고 얼굴에는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거든요. 서연아, 언니가 저를 보자마자 안도의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부엌을 둘러보니까 상황이 심각했어요. 싱크대에는 아직 손질하지 못한 재료들이 그대로 있고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뭔가 타는 냄새가 났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가 뒤집개를 들고 있었는데 프라이팬 안에 전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어요. 모양도 제대로 안 나오고 색깔도 이상했죠. 아, 불을 너무 세게 하셨네요. 제가 가스레인지 불을 줄이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나 정말 모르겠어. 어떻게 하면 되지? 언니의 목소리에는 절망감이 묻어 있었어요. 정말 당황한 것 같았거든요. 평소에 이런 거 잘 못해서라고 하시던 그 말이 거짓이 아니었구나 싶었어요. 정말로 모르셨던 거였어요. 일단 이건 다시 해야겠어요. 그래. 미안해. 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죠.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앞치마를 메고 일을 시작했어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반죽을 다시 만들고 전을 붙이기 시작했죠. 서연아,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해? 연습이죠. 사실 이런 상황이 조금 재미있었어요. 평소에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했는데 이번에는 언니가 직접 해보시니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시는 것 같았거든요. 내가 뭘 도와줄까? 나물 좀 묻혀주실 수 있어요? 응. 그런데 어떻게 하는 거야? 역시나 모르셨어요. 저는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양념하고 이렇게 무치면 돼요. 아, 그렇게 하는 거구나. 언니가 조심스럽게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양념 비율도 맞지 않고 무치는 방법도 서툴렀죠. 1시간 넘게 함께 일했는데 진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중간중간 한숨도 쉬고 허리도 아프다고 하시고요. 서연아, 평소에 이 많은 걸 혼자서 다 했어? 네. 정말 대단해. 나는 이것만 해도 이렇게 힘든데. 처음으로 언니가 제 일을 인정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서연이가 없었으면 오늘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언니의 앞치마는 온통 기름과 양념으로 더러워져 있었어요. 머리카락도 얼굴에 붙어 있고 화장도 번져 있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그래, 이제야 알겠지. 이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 말이에요. 평소에 소파에 앉아서 편안히 쉬시던 모습과는 정말 달랐어요. 지금 언니는 정말 힘들어 보였거든요. 어머니가 들어오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어머니는 중간중간 부엌에 들어오셨는데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보시고는 안쓰러워 하셨어요. 미경아, 너무 무리하지 마라. 괜찮아요, 어머니. 하지만 언니의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결국 음식 준비는 제가 거의 다 했어요. 언니는 옆에서 도우시긴 했지만 실제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거든요. 저녁 준비가 끝날 때쯤 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서연아, 정말 미안해. 왜요? 평소에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서. 처음으로 언니가 솔직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아니야. 오늘 해보니까 알겠어.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언니의 얼굴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언니가 일부러 안 하신 게 아니라 정말 모르셨던 거구나.
그리고 이제야 그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신 거구나. 이번 경험으로 뭔가 달라질까요?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실까요? 그건 두고 봐야겠지만 적어도 오늘 하루는 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인정받은 것 같았어요. 처음으로 자리가 바뀐 하루였죠. 그리고 그 바뀐 자리에서 보이는 풍경은 생각보다 의미 있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었어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 앉았죠. 평소와는 조금 다른 분위기였어요. 어머니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거든요. 다들 잘 들어. 어머니가 수저를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모두의 시선이 어머니에게 집중되었죠. 이제 명절 준비는 번갈아서 하자.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무슨 말씀인지 모두가 궁금해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동안 서연이가 너무 많이 했다.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미안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경이도 오늘 해보니까 알겠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말이야. 언니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었지만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웃으려고 노력하시는 것 같았지만 억지스러워 보였죠. 네, 어머니. 언니가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앞으로는 한 번은 서연이가, 한 번은 미경이가 주도해서 하자. 그게 공평하다. 어머니의 선언이었어요.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죠. 서연이는 그동안 혼자서 너무 많은 걸 해왔어. 이제는 좀 나눠서 하자. 저는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가슴이 뭉클했어요. 드디어 어머니가 제 고생을 알아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네, 어머니. 좋은 생각이세요. 제가 대답하니까 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경아, 너도 괜찮지? 네. 물론이에요. 언니는 여전히 억지 웃음을 지으시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다른 것 같았죠. 그리고 또 하나. 어머니가 지갑을 꺼내셨어요. 준호야, 은지야. 할머니가 용돈 줄게. 오늘은 우리 아이들에게도 용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언니 아이들과 똑같은 금액으로요. 할머니, 감사해요. 아이들이 신이 나서 받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죠. 민준이랑 성준이도 언니의 아들들에게도 용돈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별이 없었죠. 모두에게 똑같이 주신 거예요. 앞으로는 항상 이렇게 할 거야. 손자, 손녀 구분 없이. 어머니의 말씀에 아이들이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사가 끝난 후 설거지를 하는데 이번에는 언니가 먼저 나섰어요. 서연아, 내가 할게. 같이 해요. 아니야. 오늘 내가 음식 준비를 거의 다 했잖아. 언니가 정말로 설거지를 하기 시작했어요. 어색하긴 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거실에서 어머니와 남편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진수야, 너도 좀 도와줘야지. 네, 어머니. 미경이 남편도 마찬가지고 어머니는 남편들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앞으로는 모두가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는 뜻이었죠. 그날 밤 집에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정말 뜻밖이었어. 뭐가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실 줄 몰랐어. 저도 그랬어요.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공평하게 하자고 말씀하실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미경이 언니 표정 봤어? 남편이 물었어요. 네, 봤어요. 좀 당황한 것 같더라. 언니는 분명히 예상치 못한 일이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편안히 지냈는데 갑자기 역할이 바뀐 거니까요. 그 뒤로 정말 달라졌어요. 다음 명절에는 언니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셨거든요. 물론 저도 도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언니가 메인이었죠. 처음에는 서툴러서 힘들어 하셨지만 점점 늘어나시더라고요. 역시 안 하는 거였지 못하는 게 아니었어요. 용돈 문제도 해결됐어요.
어머니는 이제 모든 손자, 손녀에게 똑같이 주세요. 차별 없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변화는 저였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지 않았거든요. 서연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언니가 물으시면 가르쳐 드렸지만 대신 해드리지는 않았어요. 천천히 해보세요. 처음에는 다 어려워요. 격려는 해드렸지만 제가 나서지는 않았죠. 어머니도 이제는 제게만 의존하지 않으세요. 미경아, 내가 좀 해봐라. 서연아, 너는 좀 쉬어. 이런 말씀을 자주 하시거든요. 그렇게 몇 번의 명절이 지나니까 정말 균형이 맞춰졌어요. 언니도 이제는 능숙하게 음식을 준비하시고 저도 적당히 쉴 수 있게 되었죠. 무엇보다 제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도 됐어요. 환경이 모든 걸 말해주니까요. 누가 얼마나 일했는지, 누가 얼마나 힘든지, 누가 얼마나 공평한지를 직접 경험하니까 모두가 알게 된 거죠. 서연아,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어. 어느 날 언니가 진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 내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지 알겠어.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후련했어요. 드디어 인정받은 기분이었거든요. 어머니도 이제는 제 상황을 더 잘 이해하세요. 서연아,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걸 하는지 몰랐어. 괜찮아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공평하게 하자. 어머니의 말씀이 정말 고마웠어요. 가장 큰 변화는 제 마음이었어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없어졌거든요. 명절이 다가와도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어요. 이번에는 내가 할 차례인지 언니가 할 차례인지만 확인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제가 할 차례가 아닐 때는 정말로 편안히 쉴 수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도 보고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요. 엄마, 이번에는 편해 보여. 은지가 말했어요. 그래, 응. 예전에는 항상 부엌에만 있었는데 아이도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정말 가족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한 사람이 모든 걸 책임지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함께 나누는 거니까요. 그날의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결과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요. 언니가 직접 경험해 보시고 어머니가 직접 보시고 그래서 모든 게 바뀐 거죠.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직접 경험하는 게 훨씬 강력했어요. 제가 굳이 불평하거나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이 모든 걸 말해 주었거든요. 이제 정말 공평한 명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자연스럽고 지속적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어요. 완전히 달라진 건 아니었지만 분명히 변화가 있었죠. 지난 추석에도 언니가 주도적으로 준비하셨어요. 저는 옆에서 도움만 드렸죠. 예전 같으면 제가 모든 걸 챙겼을 텐데 이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연아, 이 양념 좀 맛봐줄래? 조금만 더 넣으세요. 이 정도면 될까? 네, 좋아요. 언니와 저의 대화예요.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죠. 모든 갈등이 사라진 건 아니었어요. 여전히 언니는 가끔 늦게 오시고 어머니는 여전히 큰아들 가족을 조금 더 편애하세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억울함으로 밤을 새웠다면 이제는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였거든요. 사람은 원래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예전에는 분노로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면 이제는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냈어요.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서연아, 고생했어. 어머니가 말씀하실 때도 예전과는 다르게 들렸어요. 진짜 고생을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았거든요. 서연아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언니도 이제는 진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그런 변화들이 쌓이면서 명절이 조금씩 편안해졌어요. 지난주에는 은지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요즘 밝아 보여. 그래. 응. 예전에는 명절만 되면 힘들어 보였는데 아이가 다 알고 있었구나 싶었어요. 이제는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완벽하지는 않아도 이전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가족은 참는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서로의 고생을 인정할 때 유지되는 거였어요. 제가 혼자서 모든 걸 참고 견딜 때는 오히려 가족이 멀어졌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역할을 바꿔보고 직접 경험해 보니까 서로를 이해하게 됐죠. 이제 저는 착한 며느리가 아니에요. 존중받는 사람이죠. 착한 며느리는 모든 걸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착한 며느리는 불평하면 안 됐지만 존중받는 사람은 의견을 말할 수 있어요.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다음 명절이 기대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두려웠는데 말이에요. 이번에는 어떤 음식을 할까? 가족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눌까? 그런 생각들로 마음이 설레었어요. 명절이 다시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구나 싶었어요.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게 가장 큰 변화였죠.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박정현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